안녕하세요. 베터TV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민연금 도대체 얼마나 나올까? 내가 아플 때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지금 이 집에서 10년, 20년 뒤에도 살 수 있을까? 막연한 걱정만으로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준비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민연금, 건강, 주거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실질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이걸 해놔야겠구나 하는 확신이 드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해두시면 앞으로 이런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이런 고민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지금 잘 오셨습니다. 국민연금 무조건 오래 납부하면 많이 받는다.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가입기간, 납입금액, 수령시기, 소득 수준 이 네 가지입니다. 실제로 58세 김순자 씨는 25년을 꼬박 납부했지만 예상 수령액은 36만원. 왜 이렇게 적을까요? 중간에 실직도 있었고 소득 신고를 최저 수준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 연금을 더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첫째, 수령 시기를 조금만 늦춰보는 겁니다. 우리가 연금은 보통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습니다. 이걸 65세까지 미루면 무려 36%나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받는 것도 좋지만 오래 살아야 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 선택 꽤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둘째는 추납제도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거에 연금을 못 낸 기간이 있다면 그걸 지금 다시 납부해서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 실직이나 경력 단절로 공백이 있었던 분들, 이 추납으로 연금액을 꽤 늘릴 수 있습니다. 셋째, 임의가입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지금은 소득이 없지만 연금을 스스로 더 내고 싶다 하신다면 누구든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경단녀 분들에게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까지 낸 연금으로 나중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이거 궁금하시죠? 그건 국민연금공단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 조회 기능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간편하게 볼 수 있어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5분도 안 걸려요. 이 네 가지 방법 지금 당장 다 하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한 가지라도 기억해 두세요. 그게 노후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돈보다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요즘은 특별히 아픈 데도 없는데 건강검진 꼭 받아야 하나요? 정부에서 해주는 건강 지원이 있다고요?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질병은 예고 없이 온다는 거죠. 실제 사례입니다. 62세 정명호 씨는 건강했던 분인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6개월 병원비만 1,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였습니다. 검진만 받았어도 조기 발견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 뭐가 있을까요? 1. 국가건강검진 4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2년에 한 번 무료로 진행됩니다. 가까운 병원이나 검진기관에서 신청만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2. 암검진과 치매검진 이건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같은 주요 암들 정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기회죠. 3.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이 서비스는 병원과 보건소가 함께 협력해서 약 복용, 생활습관까지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4. 노인 방문 건강관리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보건소에서 간호사나 전문가가 직접 집으로 방문합니다. 혼자 병원 가기 어려운 분들에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죠. 혹시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네? 하셨다면 지금이 딱 한번 알아보실 타이밍입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이면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 할 수 있을 때 챙기셔야 합니다. 이제는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계속 살 수 있을까? 혹시라도 혼자 남게 되면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정부에서 도와주는 주거 지원은 없을까? 노후 주거 문제는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옵니다. 더는 몇 평짜리 집이냐보다 누구와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66세 박정순 씨 사례를 볼까요? 재개발로 살던 집에서 나오게 돼 반지하 월세에 살게 되었는데 주민센터를 통해 LH 시니어 복지주택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월 12만원의 임대료, 엘리베이터도 있고 공동식당, 경로당까지 있는 환경. 이런 집 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LH 고령자용 임대주택. 이건 말 그대로 노년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입니다. 엘리베이터, 경로당, 공동식당 같은 편의시설은 물론이고 관리비나 월세도 비교적 저렴해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신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복잡할 것 같아도 주민센터에서 도와주니 걱정 마세요. 두 번째는 주택연금. 혹시 지금 본인 명의 집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집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는 정말 든든한 선택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시니어 셰어하우스. 요즘엔 이런 형태도 생기고 있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함께 살며 밥도 같이 먹고 취미생활도 함께하고 서로의 안부를 챙기며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방식입니다. 아직은 많이 보편화되진 않았지만 지자체 중심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급 임대 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거주지가 불안정해진 경우,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고령자분들에게 임시로 살 수 있는 주거지를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줍니다. 이런 제도들 혼자 찾기 힘들다고 느껴지시죠? 괜찮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상담소에 문의만 해보세요. 생각보다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도 해당이 될까?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만 내딛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편안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건강, 주거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이런 정보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이라도 하나하나 준비해봐야겠다. 그렇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겁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지금 준비하는 만큼 나중엔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세 가지만 해두시면 앞으로 나올 정부 복지 정책 영상들 절대 놓치지 않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의료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